자,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예상하기를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 아이들이 일단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오실 경우 아이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발표를 숭실고 1학년 대상으로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면서 좀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신교육을 다 빼니까 할 말이 없어서 다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김윤재 강사고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약간 옆으로 서겠습니다. 보자. 네, 제가 대부분 두 분 정도는 비재연생 어머님이라고 들었고요. 아버님도 혹시 수은이 아버님이시죠? 네. 참 아버지들 아들이 정말 다 저희 아들도 거의 복사 붙여놓기니까요. 네, 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숭실고 2학년들이 현재 재원생 2학년들, 그러니까 현재 1학년보다 한 살 더 선배들이 어떤 워딩을 쓸까요? 야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남이 뭘 하는데 좋아 보이면 난 왜 저걸 못하지? 나도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막 합니다. 그 옆에서 부추겨주면 야 너도 저거 할 수 있어. 해봐. 하면 정말 잘합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지도하다가 올해 초에 숭실고 1학년 아이들을 딱 맞았습니다. 근데 너 고1 맞니? 막 그러니까 너 중2 아니니? 고1인데요? 그런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정말 순둥순둥하고요. 어디서 이렇게 착한 애들이 다 있는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인성도 바르고 너무 훌륭한데 입시에는 별로 안 좋아요. 이 성향이. 그냥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일로 와봐. 왜 틀렸어? 그러면 이러고요. 이제 제가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옆에서 이제 살살살 꼬시는 게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꼬셔도 이렇게 2학년 같으면 갑자기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그런가요? 저도 할 수 있나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숭실고 1학년은 갑자기 하면서 그럼 제가 나중에 저 도와주면 되겠네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아까 웃으실 때는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아들이 있을까 싶으실 것 같은데 다만 이 아이들이 너무 인성이 착해서 나중에 엄청 되게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급 마무리를. 네. 이 책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책인데요. 이거죠. 숭실고 1학년 영어 내신 책입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요거 혹시 이렇게 생긴 리포트를 펴보시면 첫 페이지에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중간은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요. 지난 시험들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1학년 1학기 코로나 막 심해지고 1학년 1학기 시험 언제 본대요? 자꾸 연기되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교과서 범위가 계속 늘어나더니 5과까지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에 아주 분량 많은 버전으로 1학년 1학기 시험이 나왔습니다. 중간고사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하던 친구들, 암기를 잘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뭐 별거 없네, 분량만 맞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불안했던 게 뭐냐면 숭실고 2학년 때 했었던 듣기나 단어장이 다 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온라인 클래스라는 것들도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과서 5과가 왁 나왔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서 그래 그 다음에도 큰 차이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숭실고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다른 학년 숭실고 선배들한테도 1학년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야, 니네 1년 후배들, 2년 후배들이 이런 시험지로 영어 풀었다. 애들이 보더니 헐, 쌤 애들이 이걸 풀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거기 보시면 난이도에 제가 최상이라고 써놨는데요.
냉정하게 제 기준으로 보면 최상 아닙니다. 저 영어 선생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되돌아가면 저는 멘탈이 깨졌을 겁니다. 정말 어렵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중에는 그 시험도 잘 본 친구도 있긴 하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무리 어렵고 예상 밖으로 시험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업을 어쨌든 쳤고 자료를 어쨌든 줬고 같이 공부를 하고 문제도 풀고 질문도 받았기 때문에 폭망하는 점수는 안 나오는 적당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점수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아프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올해 2학기 중간이 됐고 이번 시험이 나온 거예요. 2학기 중간 영어 내신 출제가 이 리딩 파워라는 책에서 21문제, 25문제 중에 21문제에 83.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는 그저 거들 뿐이고 그냥 이게 나온 겁니다. 이대로. 난이도도 되게 어렵게 출제됐고요. 근데 이 남은 과가 꽤 많아서 기말고사 때 최소 4과, 많게는 6과 이렇게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책이 혹시 어머님들도 이 책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님도 그렇고. 보시면 우리가 알던 문법 용어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겠죠? 가정법 과거. 참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는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제2형의 조건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죠? 그게 원래 그 뭐라 그러죠? 컨디셔널이라는 단어를 거기 앞에 second 뭐 붙이고 third 붙이고 그러니까 외국 그 개념 이걸 그대로 그냥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죠. 그래서 이 책을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더 충격적인 건 독해 지문도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만약에 7문장짜리 기출이 돼 있으면 그 7문장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필자의 어떤 의견이 담기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툭 끊기는 거예요. 글이 잘려요. 그래놓고는 끝이에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단락당 4개씩 그렇습니다. 한 챕터당.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코끼리가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상아도 있고 귀도 있고 코끼리구나 가다가 갑자기 앞다리 다음에 없어요. 뒷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글들을 띄워놓고 얘들아 여기가 중요하고 이 글의 흐름은 어떻고 막 설명을 해야 돼요. 애들도 막 그걸 외우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느낌 오시죠? 하나 더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거 하나 있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구간이 챕터 리뷰라는 구간인데요. 챕터 리뷰는 글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원전을. 이건 뭐냐면 이 제작 필진들이 쓴 거예요. 자기네들이 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글이 좀 이상합니다. 원어민이 잘 쓴 글을 어디서 발췌해갖고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읽다 보면 하여튼 읽어보시면 뭐지? 뭘 얘기하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이게 꽂혔다는 것 자체가 숭실고 1학년들한테는 사실 조금 안 좋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괜찮은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4문제, 16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이미 1학기 때 많은 과를 소진했으므로 남은 시험 때는 여기서 한 과만, 스페셜 레슨 한 과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예상컨대 여기 물음표 되어 있는 난이도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조건 어렵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시험 범위가 일단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기말고사가. 그죠? 시험 범위가 이번에도 4개여서 많았는데 최소한 같거나 그거보다 많을 것이고 그래서 시험 범위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모의고사가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것이고요. 난이도도 2학기 중간보다 이번에 본 시험보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고 계시던 리포트를 보시면 문항별로 배점과 출처를 쭉 적어놨는데요. 그건 보시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특이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특이사항에서 첫 번째, 객관식은 제가 아까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 학교 선생님도 동일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뭐야?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지정하셨겠지만 따라서 이걸 가지고 엄청 깊이 있게 출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형으로
공부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읽은 아이들, 글의 순서나 흐름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맞출 수 있게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합니다. 그렇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 조금 몇 명 앉아 있는데 좀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나 만약에 리딩 파워 객관식에서 많이 틀렸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엄청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 제가 실수를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 다음 2번에서 리딩 파워 예문 6문항 26.6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이 독해와 문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책 소개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짤막짤막한 단문들이, 문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문장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의 일부를 바꿔서 어법이 틀렸니 맞았니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출제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걸 킬러라고 봤어요. 변별력 킬러로 저는 그걸 봤고요. 그게 초반부에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그 세 문제를 잘 살아남아야지 등급이 지켜질 수 있고요. 기말고사 때도 비슷할 거로 예상돼요. 밑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구간이 변별력 구간이고 문법이 약한 친구들에게 그런 부분을 더 자꾸 훈련시켜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 외에는 중학교 문법, 중학교 독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 그 적중 현황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니까 제가 굳이 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시험지는 참고로 여기 앉아 있는 어떤 한 학생의 것을 그냥 사진 찍은 것인데요. 하나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서답형 4번 같은 경우 시험 전날에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해서 하고 보다가 이거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라고 해서 부랴부랴 모의내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서답형 4번을 잘 몰랐다가 마지막에 잘 정리된 친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고맙다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6점을 받았으니까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성찰을 통해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네요. 성찰을 통해 발전하기. 나는 왜 감점이 되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핑계들이 나오잖아요.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학생들한테 좀 되게 세게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우리 너무 장벽이 높아요.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해도 아이들이 자기 방어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저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걸 내려뜨려야 이제 그 안에 제가 이 아이들을 좋은 성적이 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기말고사 지나서 이번 겨울까지 이 아이들을 숭실고 아이들을 조언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제 플랜이에요. 그래야 얘네들이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야지 되고 물론 우리 중에 아이들 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숭실고 1학년 친구들 중에는 제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할게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집에 가면 안 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저도 사실은 카톡으로도 서로 소통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숭실고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제가 3학년 아이들도 가르치고 2학년 아이들도 가르칩니다. 어제가 숭실고 3학년 아이들 수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요. 한 반에 몇 명이나 공부하냐? 그랬더니 한 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반에 한 명만 공부합니다. 야, 너 쟤랑 같은 반인데 너네 둘은 공부하잖아. 저희 옆반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평균을 맞춰서 한 반에 한 명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의 현 주소고요. 죄송합니다. 네, 한숨이 나와서. 저는 저희 1학년 아이들이 이 사랑스럽고 이 순딩순딩한 아이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개조를 해야 돼요. 개조란 말이 조금 상처가 되나요? 어떻게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장애물이 높아요. 장벽이 너무 높아서 방어를 합니다. 그 방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적어놨습니다. 1번 코로나. 핑계예요. 뭘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그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안 겪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스마트폰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성격. 아까 말씀드린 그 순딩순딩한 답답한 성격이잖아요. 이쯤 되면 치고 올라와갖고 막 답답하고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만도 한데 괜찮은 거, 그런 거. 어떡하지 얘를?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처음이라는 이 핑계예요. 되게 많습니다. 너 왜 지각해? 이게 몇 시야?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져요. 쉬는 시간에 가서 야, 왜 지각했어? 그러면 예상 대답이 뭐죠? 오늘 처음 늦은 건데요. 처음, 뭐든지 처음. 다 그래요. 고등 영어는 처음이라. 제가 중등 때 했던 방식이랑 뭔가 다른 걸 처음 겪어서. 뭐는 처음이라. 인생에 처음 아닌 게 없다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죠? 첫 데이트, 첫 결혼, 헤어지면 첫 이혼, 뭐 그런 다 모든 건 다 처음이잖아요. 재혼하면 첫 재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처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거 이런 장애물을 제가 내렸을 때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드디어 등장한 최종 보스가 스마트폰이에요. 이걸 어떻게 없애지 싶어요. 제가 여기 표를 하나 적어놨는데 밑에 보이십니까 표? 숭실고 한 학년 선배들의 이번 바로 따끈따끈한 시험 결과입니다. 시험 그렇게 엄청 쉽지 않았어요. 숭실고 1학년 시험보다는 더 어려웠다고 봐요. 그 점수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찐한 놈 있죠 하나. 보이십니까? 혼자 튀는 놈. 제가 이놈 때문에 이놈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학원에 처음 왔을 때 듣기가 2개 맞는 친구였습니다. 듣기가 17 중에 2개를 맞는다는 건 2개를 틀리는 게 아니에요. 2개를 맞는다는 건 영어를 여태까지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끌고 올라와서 80점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했냐면 놔버린 거예요. 난 이제 80점대야 하고 자기 자신을 놔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처음 보는 게임을 매주 새로 바꾸면서 깔더라고요. 이거 그만해야 되지 않냐라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다가 심지어 학원 이제 수업을 하면 수업 쉬는 시간마다 켜서 하고 집에 갈 때도 하고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톡을 했는데요. 이제 그 폰 게임 지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서야 네 쌤 10월 말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지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라도 만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게임을 지우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30분을 주셨는데 더 빨리 끝내볼까 합니다.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시험 범위에 대한 수업을 하고요. 수업을 하고 난 뒤에는 과제를 주는데 과제는 엄청 중요한 워크북과 암기를 주죠. 암기가 엄청 중요한데 학생들이 잘 못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를 풀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문의 오류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수정해서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꽤 도움됩니다. 이걸 하면. 거의 대부분 적중이 되니까요. 끄덕이는 친구들 고마워요. 테스트. 이 자리가 테스트룸입니다. 수업을 저쪽 강의실에서 하고 일로 오면 여기서 이제 그날 해야 될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쭉 풀죠. 단어 테스트도 보고 외워야 할 본문 암기 테스트도 하고 리뷰 테스트도 있고 테스트를 봅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또 엄청 풀리죠. 문제를 여러 가지 세트로 풀리는데 그 문제 풀리는 거에 대한 소개는 적중 사례 위에 적혀 있습니다. 주 교재로 먼저 수업을 하고 리딩 파워 같은 경우는 리뷰 테스트를 다 보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변형 문제 1차부터 4차까지 많게는 6차까지 다 풀리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할 거예요. 150제, 뭐 이러고 55제, 적다. 64제,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풀다 보면 문제가 나인가 내가 문제인가 하다가 맞추게. 그렇게 하고 이제 오류 테스트 한 번 더 한 다음에 모의 내신을 봅니다. 이번에 3번을 봤는데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당일날 시험 본 당일날 총평 문자를 보내드리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었는데 제 카톡은 어머님들이 혹시 제 카톡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럴 정도로 제가 가르치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보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익숙해져서 이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슉 보면 됩니다. 와이프랑 10년 사귀고 연애해서 결혼한 지 10몇 년 됐는데요. 와이프보다 저한테 톡 보낸 그 분량이 더 많은 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엄청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톡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저를 증명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학생들, 어머님들의 아이들을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게. 그래서 밤늦게 톡을 보내기도 하고 이번에 수행평가 할 말 많습니다. 수행평가 당일 새벽에 보내기 있기 없기. 예? 선생님 봐주세요. 제가 잘 썼는지 봐주세요. 잘 못 썼죠 당연히. 그러면 또 봐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숭실고 친구들이랑 저랑 이렇게 이어왔던 겁니다. 왔는데 돌이켜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더 늦기 전에 이 아이들의 방어벽을 제가 내리고 그래서 2학년 때 1학년 말부터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조언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만 하나만 챙겨도 제가 친구들 적어도 1년 선배들만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 지도를 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3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선생님이 주는 과제가 있으면 난 여태까지 60문제 풀었는데 이건 왜 80문제지? 하지 말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변명이나 핑계나 합리화를 하지 말고 그런 건 당당하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런 건가요? 질문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치사하게 안 하기 없기. 그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3가지. 첫 번째, 영어 학습 보고를 매일 해야 합니다. 이거 하는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는 나도 힘들어요. 하는 여러분도 힘들고. 근데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안 늘어요. 좋은 대학을 못 가요. 반대로 여러분 1년 선배들이 이걸 해서 중위권 정도 되는 애들이 지금 전교권 찍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도 이렇게 관리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청소했음. 여기 조금 더러운데 청소하겠음. 이것만 하면 돼요. 저는 그거 계속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손바닥이 따가울 정도로 피부가 안 좋았었거든요. 세수할 때. 그래서 강남에 저희 누나가 큰 돈을 줘서 강남에 있는 피부과를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길래 제 이런 피부도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그랬더니 더한 분도 오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 앉아서 상담을 들었는데 세안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하죠. 그랬더니 간호사한테 뭘 부르더니 비누를 하나 챙겨줘요. 이거 갖고 이제 하루에 3번씩 빡빡 씻는데 그 전에 손부터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세수를 하려는 거예요. 알겠다고 세수를 하고 1년 만에 피부가 좋아지던데요. 다시요. 그분이 저한테 특별한 레이저를 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이미 숭실고 1학년 친구들 안에 이미 다 씨앗들이 다 심어져 있어서요. 물 주고 햇볕 쐬주면 되는데 물을 안 주고 햇볕을 차단하면 당연히 안 자라죠. 그러니까 매일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성장을 보고하면 됩니다. 이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이걸 받아주는 선생이 누군가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 인생이 바뀌어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요. 엄마와의 이런 추억이 있잖아.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딱 한 번 고3 선생님 만나러 오셨고요. 그 아빠 없이 두 아이를 키운 그 어머니가 강인하게 이럴 데 없는 그 여인이 선생님한테 죄 지은 사람처럼 굽시굽시했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그저 저는 잘 모르고 선생님이 알아서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데 다시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입시에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고마워야 돼요 정말로.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매일 뭐 24시간 막 새벽 4시에 보내도 짜증 안 내는 선생님이 있어요. 톡을 보내서 보고를 하고 질문을 받아줘요. 수행평가를 다 이거 편집해야 되지 않나요? 수행평가를 다 써준단 말을 편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전교 1등하는 재원생도 졸아요. 수업 시간에 자요. 야, 이거 시험에 나온댔니? 자서 모르겠는데요. 걔 전교 1등이에요. 전교 2등도 자요. 근데 여러분은 자지 말아봐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 가서 자던가 말던가 하세요. 수업 시간에도 자면 안 돼요. 집중하고 메모할 거 해놔야 돼요. 왜? 여기 시험에 나온다라는 말들이 나오니까요. 저는 그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주는 모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완수하셔야 돼요. 비워놓고 책상에 처박아놓고 가방에다 쑤셔놓고 하지 마시고, 준 과제를 꾸준히 다 하면 우리 안에 지금 100점도 있잖아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그죠? 지난 시험에도 잘 본 아이들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순둥순둥해도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은 조금씩 성장할 것이고, 그때 돼서 깨달으면 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 지금 순둥순둥한 그 시점에도 하라는 3가지만 잘 지켜놓으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생각이 트일 때 다행이다. 아, 내가 이걸 해놨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다 싶을 거예요. 꼭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제가 드리는 과제를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온갖 처음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별의별 핑계 다 들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잔소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 잔소리 속으로 뭐라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이번 겨울까지 잘 보내면 내년에 여러분이 2학년 됐을 때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말씀을 꼭 믿어주시고요. 뭐 약 파는 것처럼 들렸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 내용은, 목차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2023학년도에 대입을 치르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입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숙지를 좀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 때문에 이주아어학원이 겨울방학 때 준비한 특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길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제 믿고 맡겨주셔서 중간에 온 신입생들도 있지만 1학년 때의 2번의 시험과 최근에 있었던 2학기의 중간고사 시험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했고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남은 기말고사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내신 담당하셨던 김윤재 강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이 3가지까지 하고 질의응답까지 하면은 1시간 반 정도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입학하고 나서 딱 3번 시험 봤죠? 그럼 이제 고3 때까지 몇 번 남았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재수 안 할 거면은 7번 남았어요. 재수할 거면은 10번 남았고요. 자, 이렇게 9번 남았죠. 재수할 거면. 이렇게 남았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도 남은 시험들이 많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학생들이 조금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고등학교 와서 내신 잘 따려고 사실 숭실 간 것도 좀 있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나오죠. 원하는 만큼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더러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친구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 이 점수 받아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야? 뭐 서울에 있는데 가나? 이래갖고 예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 헷갈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고 뭐고 이제 점수가 나와야 무슨 진로를 얘기하지 이제 이러면서 진로가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2학년이 되고 할수록 진로는 더 선명해져야지 맞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진로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학생들은 사실 다 터놓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자존감,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거나 혼자서 좀 현타를 제대로 맞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직 시험은 조금밖에 보지 않았으나 본인이 생각할 때 나 지금 수시 말고 정시 가야 되나? 이슈 뉴스 보면은 정시가 늘었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헷갈려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2학년이 되면 더 심해져요. 내신이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막 점핑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내신 봤던 시험들은 기록에 남아있어 버리잖아요.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내가 복구가 가능할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싶어서 가면 갈수록 방황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갈 수 있는지 여부는 길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팩트 체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까지 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셨죠? 그러면은 숭실에서 1, 2등급인지 아니면 2, 3등급인지 아니면 3, 4등급인지 일단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물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1학년 토탈이 나올 겁니다만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 본인이 속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2, 3등급이라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2, 3등급이다. 자, 그런데 이 2, 3등급이 내신만 본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입학하고 나서 4월에 모평을 봤죠. 그리고 6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9월에도 모의고사를 봤고 바로 다음 달 11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아, 지금 몇 번을 본 거예요? 4, 6, 9, 10일까지 본다고요. 1학년 내내 동안.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색하고 봤는지 대충 봤는지 졸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험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성적이 있는 상태잖아요. 최근에 9평까지. 그러면 그 모의고사랑 지금까지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더니만 얘는 숭실 내신이 아무래도 내 모의고사보다는 좀 높은 편이다.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내신을 좀 잘 보는 성향이다. 혹은 비슷하다. 아니면 특이하게도 내신은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그래도 2를 2개 찍고 1도 찍고 좀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속하시나요? 성적표를 못 봤다고요? 나왔을 텐데. 그리고 성적표를 나왔어도 그거는 진짜 실력이 아니라고요? 진짜 친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점수는 이미 시험을 봤잖아요. 그거를 자면서 봤든 뭘 봤든 간에 이미 3번 정도 봤으면 그 자기 실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은 만약에 내신은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보다는 모의고사 점수가 좀 우수하다. 그러면 정시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숭실에서 그런 애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숭실고를 지원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신에 유리한 점들을 생각을 하셨어요. 대성 갈까 숭실 갈까 할 때 숭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대성 가면 빡세다는데 중앙 갈까 숭실 갈까 이럴 때 중앙 가면 내신 불이익이 있지 이러시면서 숭실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드셨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구성원일 때 실제로 모의고사가 더 점수가 많이 잘 나온다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은 뭐 얼마나 잘 나오는데 국어, 영어, 수학의 주요 과목에 대해서 100분이나 등급을 여기다가 기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써보니까 막상 또 써보니까 이게 경쟁이 있는 모의고사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잘 나오는 2과목을 한번 써보세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모의고사가 확실히 내신보다 잘 나오는데 그것도 2과목이나 더 잘 나온다 그러면은 걔는 논술 전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내신하고 한 과목 정도는 좀 잘한다. 탐구 한 과목만큼은 아주 그냥 1을 제대로 찍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시의 전략 과목이 아니죠. 정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 과목의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탐구 한 과목만 1이고 나머지 과목은 뭐 3도 뜨고 4도 뜨고 뭐 이런다 그러면 사실은 수시에서 전략 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의 기재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정시러인지 아니면 수시러인지를 구분하는 건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들들 고등학교 입학시키실 때 어머니 머릿속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는 못했지만 머릿속에 내 계획은 사실 아들아 4년짜리였다 이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시죠? 개 중에 그런 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못 만났어요. 의예과를 보내실 생각을 하셔도 고3 때 끝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대학 보낼 때 뭐 좋은 데 가면 좋지. 근데 재수는 안 시키고 싶어. 웬만하면 고3 때 끝내고 싶어. 인서울 가면 됐지 뭐 그렇게 뭐 건대 이상을 보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다수고
근데 이제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좀 안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아, 무조건 선생님, 우리 애는 건대 이상 보내야 돼요. 재수 아니라 삼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내야 되고, 우리 집안이 사실 의예과 좀 집안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의예과는 사실 4수 아니면 5수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머님들이 계신 동네가 있어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정시를 왜 생각하냐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딱 3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고, 그리고 뭐 용인 외대부고, 민사고, 전주 상산고, 또 대원 외고 이런 고등학교 아시죠?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를 우리는 특목고, 전국고, 자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애들 다니고 있겠죠? 우리 아들들하고 동갑내기 녀석들이 거기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들하고 또 한번 맞짱을 뜰 텐데 그때 쟤네들은 무슨 전형으로 쓸 것 같으세요? 고3 때? 얘네 무슨 전형으로 쓸 것 같으세요? 특목고 다니는 애들? 예, 쟤네는 애초에 특목고 갔을 때에는 내신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고 갔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 이런 걸 쓰는 건 아니고요. 종합 전형. 왜냐하면 활동이 남다르잖아요. 과학고 활동이 남다르잖아요. 그러려고 간 거잖아요. 외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는 정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시. 그렇죠? 전주상산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시 실적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목적고라든가 전국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3 때 맞짱 뜰 때 학종하고 정시로 쟤네들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특구라고 불리우는 대치동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동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아들들하고 맞짱 뜰 때 무슨 전형 쓸 것 같으세요? 쟤네는? 정시를 일단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는 안 쓰나요? 쟤네는? 수시 6장 원서를 포기할까요? 쟤네가? 그럴 것 같진 않죠. 그러면 수시라는 거는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논술도 거의 이제 끝물이고. 뭘로 갈 것 같으세요? 교과일까요? 종합일까요? 대치동 애들. 교과입니다. 교과.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무조건 정시는 X예요. 지금 숭실에서 정시로 못 가요. 고3 때. 재수시킬 거면은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은 정시가 아니라 교과와 종합 2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몇 년간 종합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바꾼 게 아니라 2019년 11월 28일 날 바꿨어요. 2019년 작년 11월 28일 교과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시도 확대한다 그랬고 특기자나 논술 전형도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즉 고교 추천 전형의 퍼센테이지도 수도권 대학들한테 10%씩 늘리라고 오더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입시가 바뀌어서 결국 우리 아들들이 입시 치르게 되는 2023학년도에는요. 방향성이 어떠냐면은 종합보다는 교과적으로 부등호가 더 커지게 됐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입시가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 고3 형아들은 종합이 중요하죠. 종합이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의 동네 얘기긴 하지만 얘네가 왜 교과를 자꾸 쓰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 애들은 수시 원서를 쓰게 될 때 논술이 일단 부등호고 그리고 교과가 바로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 4학년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고1, 중3까지 내려가면서는 교과를 아무래도 얘네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논술이 없어지니까. 점점. 그리고 정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치동 엄마는 4년짜리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차하면 우리 아들 재수시킬 거야. 어차피 재수가 뭐 특이한 일도 아니에요. 옆집에도 재수하고 뒷집에도 재수하고 집집마다 재수생이 하나씩은 다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동네는. 또한 정시 대비하는 학원들이 또 겁나 많아. 막 치이죠. 사탐학원도 깔려있고 가탐학원도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국어학원도 되게 많고. 이런 분위기인데 아들내미 이제 좀 야심차게 대치동까지 이사가고 딱 고등학교 입학을 시켰더니만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그래서 그 내신 갖고는 엄마가 생각하는 건대 이상을 못 보낼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고1 때부터 정시로 획 돌리자니 그건 좀 너무 파행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을 또 시키자니 어떠냐면 종합은 그러니까 나중에 재수를 시킬 때 수능 보는 거랑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교과는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 교집합이 있죠. 최저라는 건 모의고사의 2과목 혹은 3과목을 맞춰야 되는 건데 우리 아들이 고1, 고2, 고3을 거치면서 내신을 좀 어느 정도 따고 그리고 최저를 맞추게 된다라는 게 그나마 재수시킬 때의 정시하고 가장 닮은 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안 시켜요, 저런 애들이. 최상위권만 빼고.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 얘기를 우리가 쓸데없이 왜 하냐면은 쓸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이 맞짱을 뜨는 날이 올 겁니다. 재수생들 포함해서요. 근데 우리는 수시를 지원할 거니까 아무래도 재수생과 이제 경합을 벌이는 것보다는 고3 애들하고 이제 지역별로 맞짱 뜨는 건데 얘네들은 종합을 쓸 거고 얘네들은 교과를 쓸 거고 우리도 교과와 종합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대치동 목동 애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강서고등학교가 있어요. 목동에 가장 가까운 양천고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들과 우리 숭실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로 딱 맞짱 뜨면은 우리가 유리한 게 뭐예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인강 찍는 줄 지금 연기하는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지금 뭐가 유리할까요? 기도하냐? 예, 내신이 유리하죠? 양천고나 강서고에 비해서는 내신이 좀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그쪽 애들에 비해서. 뭐가 불리할까요? 예, 비교과가 불리하긴 한데 여기는 이제 교과로 맞짱을 뜨는 거니까 서류를 안 보거든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우리 아들들이 못 맞춰요. 숭실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는 거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에 그 대학이 요구하는 2과목이나 3과목의 합을 5등급이나 6등급 이렇게 맞추라는 조건들을 대학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점수 가져와 수능 최저 우리가 기준 정한 거 합하는 점수 딱 갖고 와 수능 날 이 2가지만 맞춰주면 합격 이건데 우리 아들들이 강서구나 양천구 애들에 비해서 내신은 좀 좋은데 수능 최저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거죠. 수능 그게 뭐야? 그냥 잤는데 이러고 똥 싸고 앉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어머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 듣기는 했는데 그게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의 합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게 탐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과인데 수학 못하면 안 되는 건가? 이거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고 그리고 또 현실에서 우리가 얘네 딱 입학시켜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시간이 광속으로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2학년이세요. 그리고 이제 첫째 자녀 아마 입시 치러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고3까지 그냥 뭐 눈 순식간에 그냥 시간이 막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중간고사 기간에는 좀 긴장하시고 기말 때도 긴장을 하시는데 모의고사 기간에는 별로 긴장 안 하세요. 모의고사까지 쪼기에는 좀 애가 나 그것까지 그냥 대충 보고 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쪼진 못하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고 방학 때도 내신이 일단 나와야지 뭐 얘기를 하지 이러시면서 내신에 대한 인지는 되게 강력한데 그에 반해 모의고사의 최저에 대한 인지가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숭실고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 숭실고 고등학교 보내놓으면 알아서 최저 공부를 시켜주나요 학교가? 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안 하면 쫓아가서 지금 뭐 여쭤볼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숭실고에서 국영수의 모의고사 공부를 빡세게 시켜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지금 교과서 나가죠? 진도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이 수업이라는 건 최저를 맞추는 공부가 아니세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냥 학교를 보내놓으면 알아서 수능도 잘 보는 거 아니야? 내신이 좋으면 수능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잠시 뒤에 이제 3번째 타임에서 김은재 선생님 나오셔서 숭실고등학교 내신의 실체를 보여드릴 건데 수능 영어와 숭실고등학교 영어 내신의 시험은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만 믿고 갔다가는 낭패를 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숭실고에서 이제 최상위권부터 약간 3, 4등급까지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이제 고3 돼서 원서 6장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숭실고에서 우리 아들내미 여기서 내가 손들어서 이렇게 막 발표하기는 좀 분위기상 그렇지만은 우리 아들 최상위권이다. 여기 있으시죠? 얼굴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최상위권 이시지만 얘기는 안 하겠다. 이제 최상위권이신데 그러면 종합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상위권이라서 어디 생각하세요? 대학을? 최상위권인데 숭실고라서 사실은 그냥 명지대 정도 생각해요.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전교 1, 2등 하는데.
그럼 스카이를 당연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스카이는 방금 말씀드린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하고 최저만 가져와 이런 전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학교는 무조건 서류를 봐요, 다. 그래서 이제 A그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서연고, 그리고 성대, 서성안이, 중앙대 뭐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교과보다는 이제 종합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갈 거면. 그래서 교과보다 한 레벨 높은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데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야. 1.5에서 1.8 정도부터 2.9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우선순위 안정적인 거는 무조건 교과 생각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밑으로 내려가면 3에서 4등급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오히려 종합을 하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알지만 숭실고에서 3, 4등급 나오는 애가 서류를 제대로 챙겼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서류는 대단한 뻑적지근한 생기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고자 하는 대학이 그렇게 인서울을 대학을 못 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가요? 3, 4등급이. 그러면은 기본적인 생기부의 내용을 취해서 내신은 이 정도로 유지를 해서 서류에서 빵꾸난 것만 없게, 예를 들어 독서 같은 거 쓸데없이 빵꾸 내지 말고 기본적인 생기부를 갖춰서 우리가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 정도의 학종으로 지원해서 대학을 현역 때 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3, 4등급 학생이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더 크거든요. 숭실고에서는.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학종, 상위권부터 뭐 다 상위권이죠. 뭐 여기서는 이제 교과, 그리고 이제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종합을 생각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숭실고에서 만약에 토탈 등급 2.4 안에 들어간다.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죠.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모든 과목들이 다 2등급, 2.4등급이 아니라 토탈 등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순차적으로 저걸 만들면 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애가 지금 다 보니까 막 3등급 찍고 다 4등급 찍고, 지금은 그런데 그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어떻게 동시에 올려요. 예를 들어 이번에 열심히 내신 대비해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100점도 있고 뭐 이런 거 같던데, 이렇게 성적이 영어를 막 올려서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더니 1등급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수학이 여전히 3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수학도 1이고 영어도 1이고 어떻게 애가 그걸 한꺼번에 올려요? 그렇게는 못하고 영어를 올렸기 때문에 덕분에 수학이 3이든 간에 결국 토탈로다가 2.4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유 이것만 잘했지 저건 못하잖아.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비전략적으로 동반자의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애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1등급과 4등급까지 어떤 백분위와 퍼센테이지는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숭실고에서 만약에 정원이 300명이라고 치면은 전교 12등까지가 1등급이겠죠? 과목마다. 그리고 2등급은 이제 33등까지가 2등급 정도가 될 겁니다. 300명 정원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요. 그리고 3등급은 69등까지가 됩니다. 전교 등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등급, 2등수 이 정도에 들면 된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4등급 안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뒷페이지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아들들이 입시 치르게 될 때 생긴 아직은 미처 모르시는 되게 특별한 전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근데 이 고교 추천 전형은 서영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하대, 아주대, 뭐 가천대까지 이렇게 쫙 있어요. 수도권 대학까지가. 그런데 그 고교 추천 전형 제도에 이제 합격을 조금 제대로 할 거면 내신이 2.4 안에 들어가면 완전 안전빵이고, 그리고 최저를 맞추면 뭐 얘기할 게 없죠. 완전히 이거는 대박 사건인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원서 6장 쓸 때에 기본적으로 2개나 3개 정도는 안정권으로 딱 합격가? 이러고 위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전형은 서류가 안 들어가요. 서류가 안 들어가는 고교 추천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전형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니죠. 기계가 뽑는 거예요. 계산기가. 이미 나와 있는 내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2.4 안에 든다라는 걸. 그리고 수능 최저는 모의고사를 계속 볼 거 아닙니까? 지금도 4, 6, 9, 11을 보고 2학년 때도 3, 6, 9, 11을 보고 3학년 때에도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 보다가 수시 원서를 쓰는 거니까, 최저를 무슨 과목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나 몰라가 아니라 무조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나오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합격각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그 자명하게 딱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진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재수 안 시키고 인서울에 보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반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막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지만 고교 추천 전형은 이제 5대 1이나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뭐 이제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진짜.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신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이제 따로 요인문을 드렸을 때에도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으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PPT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수도권 대학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 최저 조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PPT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민대를 한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있고요. 국민대는 지금 학생부 교과의 평균 내신이 전국적으로 인서울에 있는 좀 괜찮은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로 합격한 애들은 2.33에서 2.36 정도의 내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이 별로 없잖아요. 최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내신은 지금 보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는 최고로 제일 높은 애가 1.26이었고 평균은 2.07이었고 최저는 4.78등급인 애도 붙었대요. 내신이 4.78등급인데 국민대를 교과로 붙었다고? 걔는 일반고가 아니겠죠. 숭실고에 4.78은 못 가요. 아무래도 특목고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국민대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2개 과목의 합이 5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2개 과목의 합이 5 나중에 최저를 내신은 저 정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4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등급.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과탐을 2개를 선택했으면 2개 과목의 합이 5면은 국민대 합격각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만약에 2가 나왔다. 80점만 넘어서 과탐에서 3을 딱 때려주면 2합 5잖아요. 1등급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올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유력한 과목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갈수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합 5가 그러면 쉬우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 계시는데 이건 작년도 이제 수능의 1등급 컷입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올라간 학생들이 치른 2020학년도의 수능을 봤더니만 국어의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전체 구성원의 4.82%였어요. 1등급은 원래 4%인데 왜 4.82%죠? 동점자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2등급은 7.3%, 3등급은 12.3%, 수학도 보시는 것처럼 5.6, 7.11, 11.44인데 영어가 어떠세요?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영어가 상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라서 실제로 90점 넘은 애들이 작년에 수능을 봤던 애들의 퍼센테이지는 7.43% 아이들이 1등급이었고 16.25%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과목에 2등급 받기가 쉬운 거예요? 당연히 영어예요. 그런데 영어를 만약에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교는 사실은 한 2억 개 학교 정도가 영어 등급 가져올 거면은 플러스 1등급 더 갖고 와 이런 학교는 있어요. 근데 2억 개 학교예요. 그런 부분들 뭐 숭실대라든가 이런 학교가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요 과목 중에서 어차피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무조건 이과라고 수학을 맞춰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문과라도 무조건 영어나 국어에서 맞추라는 조건도 없고요. 3가지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과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서부학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신이 2.4예요. 근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숭실고에서 2.4가 있고 대성고등학교에 2.4가 있으면은 결이 좀 다르죠. 그거 알고 우리는 숭실 간 거잖아요, 사실. 근데 만약에 내신이 저렇게 똑같이 2.4인 애가 2과목의 합이 4를 맞추면은 지금 남학생입니다만 어찌됐건 숙대 이상의 수준의 그 학교를 합격을 할 수 있고 말씀드린 국민대는 2합 5입니다. 그리고 2합 6, 3, 3을 찍으면은 단국대를 이제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 내신에서. 근데 이걸 다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3 뜨고 4 떴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잠시 뒤에 다 데이터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를 애들이 제대로 안 봐요. 제대로 준비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내신하고 원서 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여력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몰라 그냥 종합으로 다 쓸래. 아니면
내신이 나오니까 수능도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3, 4 뜨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을 2.4까지 끌어올리느라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학원 다니고 막 특강 듣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고작 명지대, 죄송합니다만 얘가 갈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 명지대를 가느냐? 명지대가 최저가 없어요. 명지대 싫으면 광운대 가야 돼요. 거기도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갈 것 같으세요? 명지대, 광운대에 내신이 2.4인 정도 돼야지 합격이 되는데 최저는 없다. 누가 갈 것 같으십니까? 서부학권 애들이 그렇게 가요. 저기를. 그리고 지방권에 있는 2.4등급인 애들이 그렇게 합격을 많이 하는 거고.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약간 이거를 싹 알고 있는 우리 전략적 엄마는 2.4 찍었으니까 이번 방학 때는 영어랑 탐구 한 과목 딱 선택해갖고 최저 맞춰. 그럼 엄마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 맞출 수 있는 학원들, 학교들 이렇게 세팅해서 너한테 목표 설정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교과를 생각을 하시고 안정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 내신이죠. 근데 내신이 지금 안 나온다고 울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누가 좌절을 합니까? 지금 3번밖에 안 끝났는데 7번이 남아있고 모든 과목을 동시에 다 올리라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과목들을 위해서 세팅해서 평균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위수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 방학이 되면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주요 과목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 하실 게 정해졌어요. 뭐냐면 첫 번째, 숭실고등학교의 2학년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2학년 내신에서 국수형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학년 때 되면 이제 선택 과목들을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그 심화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진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등급 정도 들어가면 다 A등급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무조건 A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상대평가로 지금 측정이 되게 있는 2학년의 주요 과목들, 국수형 이런 것들은 2학년 내신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이번 방학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 재수 안 할 거니까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면 숭실고등학교 수학의 수준이 여쭤볼게요. 이대부고의 수학의 수준하고 똑같아요? 내신이? 안 똑같겠죠? 당연히. 안 똑같을 거예요. 대성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의 기출문제의 수준이 숭실고등학교 2학년의 기출문제 수준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의문인 게 왜 그렇게 다들 수학에 올인을 하고 목을 메고 특강을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수학학원 가서 선생님 저희 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저희 아이는 수능 최저를 수학으로 안 맞출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어차피 갈 건데 내신을 위한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만큼은. 그래서 2학년의 숭실고등학교의 내신 수준을 선생님이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심화 킬러 문제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나옵니까? 그렇다면 진을 다 뺄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키면 되죠. 그걸 막 대성고 이과 애들하고 막 중앙고 있는 애들하고 다 뒤섞여가지고 막 그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무슨 전제예요? 수능에서 본다는 전제예요, 그거를.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시나리오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약간 중위권이나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뭐 영어도 국어도 역시나 이게 내신을 위한 공부인 건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능을 겸비한 공부인 건지를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더 심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이 다른 상담들을 학원에 가셔서 좀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최저 과목으로 맞춰야 되는 게 우리 아들이 국어를 특이하게 잘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능을 계속 공부를 시켜야죠. 영어다. 영어를 시키는 거고. 근데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영어가 지금 2등급 이상 받을 확률이 좀 높잖아요. 지금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 과목이 되고 탐구도 전략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탐구를 좀 시키셔야 돼요. 탐구를. 그럼 탐구는 뭘 시키실 건지 그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수형 중에 주요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최저 과목으로 뭘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무조건 픽스를 하기보다는 일단 그런 그림으로 가닥 잡으셔야 되고 솔직히 2학년 여름방학 때는 다 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탐구 중에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과들이 이과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이과. 예. 네, 나머지는 문과시고요. 예. 이과라고 하면 이제 대학마다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최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게 기준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계속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입시 치를 때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지금도 2020년, 2021년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만약에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하라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2과목의 평균값을 갖고 와 이런 학교도 있고 아니면 1과목이어도 돼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1과목이어도 된다라고 어찌됐건 됐을 때 당연히 2과목보다는 1과목이 최저를 맞추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년 수능을 보면 지구과학 1, 그리고 생명과학 1, 생물 1 이렇게 지원, 생원 이게 퍼센테이지로 1등급을 받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인원수가. 그리고 이제 화원, 물원이고 2과목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23명이 작년에 화투에 1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1등급 받을 필요까지 없지만 2등급 정도 받으면 되기는 하는데 최저 맞추려면. 근데 어찌됐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저 과목들이 지금 인기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지학이랑 생명과학은 지금 1학년 때 했지. 수업을 했죠. 그러니까 2학년 때 지금 뭘 선택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뭐예요? 이걸로 최저 맞추라는 게 아니라 2학년 내신 공부해야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에서 최저 과목을 막 인강 듣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2학년 내신에 얘가 꽂혀 있으니까 그거 단위수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필수 과목이고 이건 절대평가 아니거든요. 그런 과목들의 세팅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과면 특히나. 그렇죠? 문과면은 생윤하고 사문 이 2과목이 인기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사탐의 유명 강사 아시죠? 종교를 하나 만드신 그분께서 이제 이 유명 강사고 막 줄을 나래기로 서서 새벽에 막 4시부터 줄 서가지고 뭐 수업 듣고 하는 이유가 이 과목이 1등급 받는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에도 전체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재울처럼 뭐 100몇 명밖에 안 되는 학교를 가면 되게 불리하다라는 거 알고서 거기에 지원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쪽수가 돼야 들어가서 2등급, 3등급, 1등급 이렇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 생윤 사문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1등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거의 즈음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과목이 아니라 이제 보통 한 과목을 찍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죠. 아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시보다 쉽지 않나요? 정시 다 해야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 과목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국사 필수고 그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2과목 혹은 3과목을 선택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최저를 맞출 과목은 2학년 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방학은 2학년 내신을 위한 공부들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최저에 대한 세팅을 하시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과목을 딱 정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영향력이 좀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굉장히 불이익을 봤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학생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의 실태조사를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 중에 60.4%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중에는 이제 최상위권의 학력차가 최상위권은 되게 올라붙고 중위권이었던 애들이 밑으로 스르륵 내려가는데 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남학생들 그러니까 이럴 확률이 좀 높죠. 약간 이렇게 좀비처럼 막 이렇게 흐물거리고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좀.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에 합격한 애들이 작년 수능에서 봤던 영어의 1등급의 퍼센테이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7.43%가 1등급이었고 2등급이 16.25%였는데 올해도 고3이 있죠. 올해 고3이 참 불쌍해요. 첫째 자녀가 또 고3인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때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의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8.73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2등급은 줄었어요. 12.12%로. 근데 솔직히 6평이 좀 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최상위권이 좀 더 오른 거잖아요. 지들은 더 이제 올라붙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9평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9평은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만만치는 않았고 그런데 1등급이 5%로 줄었어요. 5.75%. 그리고 2등급도 확 줄어서 11.96%로 줄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올해 고3과 재수생들이 9월 달에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영어의 1등급이 전체 중에 5.75%밖에 안 나온 거예요. 90점을 넘는 애들이.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2등급은 11.96%밖에 안 나온 겁니다. 자, 숭실고에도 고3이 지금 있죠. 걔네들 중에 영어 2등급 손들어봐 그러면 몇 명이나 손들까요? 숭실고 고3 문이과 다 토탈해서 이번에 영어 2등급 이상 나온 애들 손들어봐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0명 나올까? 윤재수 몇 명 나올 것 같으세요? 그 데이터랑 굉장히 흡사하고. 네. 아, 요 정도로요? 네. 네. 11% 정도? 요 정도? 그보다는 많아요. 그보다 많아요? 예. 뭐, 그 정도면 다행이죠.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그럼 내 새끼는 여기 들어갈래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2등급이면 해볼 만한데 그랬는데 이제 까보니까 별로 안 해볼 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받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오는 3월달 모평에서는 우리 아들들의 등급이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걔네들이 상위권에 이렇게 탁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가 교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내신이 2.4 안에 들어가는 목표를 좀 세우자.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략 과목을 2과목을 딱 픽을 좀 해줍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방학 때 어떤 공부들을 어떤 학원을 세팅하셔야 되는지를 계산을 좀 하시고 상담을 그런 각도로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숭실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강한 학교입니까? 조금 약한 학교입니까? 강하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어찌됐건 1등급, 2등급, 3등급을 A그룹, B그룹, C그룹이라고 했을 때 1등급 학생들은요. 종합에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나만의 시나리오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2020년도죠. 지금이. 2020년도에 은평구에 있는 숭실고등학교에 다니는 내 아들 김땡땡군이 정말로 그 시대를 사는 고1로서 은평구라고 하는 색깔이 확실하게 들어간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들어간 생기부가 남다르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뭐 얘도 되고 쟤도 되는 그런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 생기부가 아니고 전공적 합성도 2학년 때는 확실한 색깔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2등급인 B그룹인 학생들도 이제 이 정도 대학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3, 4등급도 마찬가지인데 종합 얘기는 뭐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이 정도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은요, 성적표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기말고사 끝나면 1학년 토탈 성적표가 나오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의 성적표를 10가지가 넘는 코드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국영수만, 국영수 4만, 국영수 과만, 국영수 사가 다. 그리고 대학마다 내신을 환산하는 기준은 다 너무 달라요. 같은 대학이라도 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을 20, 2학년을 40, 3학년을 1학기만 40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 33%, 33%, 33%로 균등하게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다 당연히 내신이 달라질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환산하는 건 아들들의 1학년 내신밖에 없지만 오를 거라는 계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어느 정도 지원 희망 대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최저를 못 맞추는 애는 명지대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명지대 간다 못 간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광운대 간다 못 간다. 근데 11월 모평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이 어디 정도를 갈 수 있는지 1, 2, 3순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성적 상담을 1시간짜리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기부는 2월 달에 열람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상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출력 가능하시고 열람이 가능하시면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3월부터 본격적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생기부를 내시면 저희가 어떤 상담을 해드리냐면 성적 추이부터 숭실고등학교라는 이 학교의 과연 경쟁력까지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항목으로 아이를 분석을 해요. 그 생기부가. 그러니까 이 생기부가 생기부 잘 썼네. 생기부가 아주 그냥 10몇 장이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쓴 건 뭐고 10몇 장인 건 또 뭐예요.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성적 추이란 1학기보다 2학기가 성적이 올랐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문과를 지원하겠다는 학생은 영어 내신이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과목들에 대한 성적 추이가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가산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창체 활동은 뭐냐면 각 학교마다 있는 자동봉진 4가지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얘기하고요. 숭실고등학교는 똑같은 학교 활동을 하겠죠. 체육대회라든가 명사와의 초청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학생이 그것을 참여할 때에는 그 학생만의 생기부가 나와줘야 돼요. 그냥 참여함, 뭐 설명회에 들었음, 뭐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걔가 그 활동에 참여해서 본인만이 느끼고 배운 점을 기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일단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숭실은 가만히 있으면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아들내미들이 좀 어필을 해야 돼요, 학교에. 그리고 교과서 특히 가장 생기부에서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어 과목은 영어 선생님이, 과학 과목은 과학 선생님이 이 교과세부 특기사항을 써주십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교과세부 일반 사항이 아니고요. 교과세부 특기사항입니다. 특기사항. 특이가 아니라 특기예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얘만이 느끼고 배운 얘만의 특기를 쓰라는 거예요. 1학기 때 수행평가 했죠? 그렇죠? 영어 수행평가 주제가 뭐였나요? 네? 취미. 본인의 취미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였어요. 몇 문장짜리를 쓰는 거였죠? 150단어 정도로 간략하게 쓰는.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진로와 엮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에 가서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을 줄 아는 아이인지 자신의 주장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교과세 특에 1학기 선생님께서 250자를 써주세요. 그리고 2학기 선생님께서 또 250자를 써서 한 학년당 과목당 500자라는 글자 수로 학생을 평가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그리고 수업에 참여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특이사항이 없는데 이제 이러면 곤란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평가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항목별로 평가를 했더니 토탈 점수가 35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경쟁력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2군데 있었죠. 물론 플러스도 있었지만 마이너스가 2군데 있어서 0.3점이 깎이는 바람에 3군데네요. 34.7점이라는 평점을 맞았습니다. 약간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에요. 뭐 때문이죠? 창체하고 독서하고 학교 경쟁력입니다. 학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고등학교를 5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성고나 예일여고를 3.5라고 보시면 됩니다. 숭실고는 3.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숭실고를 가는 덕에 내신을 다른 학교보다 조금 유리합니다. 그걸 대학이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평점을 같이 매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 생기부를 조목조목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작업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야, 독서를 왜 빵꾸냈어? 개념 없이. 쓰면은 거기 다 기재를 해주시는 건데 그걸 안 써서 내냐, 그거를? 그날 제가 깜빡해가지고 막 이러고 앉았어, 어이없게. 이러면은 이제 2학년 때 이걸 메꿔야 된다라는 것들의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 아들들 지금 생기부 얘기하니까 학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되게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자신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애들을 다 써야 되고 다 쓸 수 있냐면은 쓸 수 있으면 쓰는데 못 쓰는 애들이 이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세요. 왜냐? 만약에 생기부를 우리 학부모님이 중학교 때 생기부를 한 번도 애 거를 본 적이 없다. 상신중학교 나오고 불광중학교 나오고 덕산중학교 나왔어요. 숭실중학교 나왔는데 내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얘가 그렇게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정신 안 차려가지고 그 생기부를 내가 그렇게 열람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특목고를 준비하거나 그래서 아들 스스로가 내 생기부를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생기부에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못 가요. 갑자기 그게 생기질 않아요. 근데 누가 유리하냐? 특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특목을 준비해서 생기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자기가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면접도 준비를 해보고 자소서도 써보고 엄마도 그런 과정에 나름대로 충분히 참여를 했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런 애가 생기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보고서가 뭔지 알아요. 보고서. 과학 보고서, 사회 보고서, 국어 보고서, 수학에서도 보고서를 쓰라 그럴 때 그 보고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압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애들은 일기글처럼 써버려요. 근거를 써야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써버려요. 이러면 교과 세특이 잘 나올 수는 죽어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아둥바둥해갖고 자꾸 만들려고 하시기보단 차라리 교과로 돌리시는 게 확실한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 못 살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나도 안 되고 솔직히 애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느 천년에 만들어요. 우리 숭실고가 뭐 자사고도 아니고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내신 확 올려주고 말이 쉽지만 아무튼 부단위에서 이렇게 올려가는 그림을 그리고 최저만 2과목 맞춰서 교과로 가자. 이제 이 전략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지금 안 했던 걸 갑자기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학년도 지금 현재 중3인 애들부터 중3의 애들까지 걔네는 이제 확정이 됐는데 교과 전형의 부등호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종합보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숭실고가 인기가 겁나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숭실, 충암, 동명 이런 애들이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일단 그런 데 가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원래 최상위권 아니면 거기 갔지만 더더더. 왜냐면 교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고민이 사라진 거예요. 어차피 최상위권 아닌데 그래도 생기부 생각하면 대선 가야 되는 거 아니요? 했는데 어차피 종합 전형이 좀 줄기도 하고 교과 전형이 이렇게 확대가 됐으니까 깔끔하게 숭실충암 보내서 내신 딱딱딱 찍고 최저 맞춰서 오케이. 고교 추천 전형으로 원서 2장 쓰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시죠? 부담스러우셨죠, 그동안. 근데요, 생기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면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생기부 돼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채워진다면은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예요. 여러분보다 한 학년 많은 선배들하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코로나가 터져서 원래 2대1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도 오시지 못하게 해서 학생하고만 상담을 좀 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저희한테 생기부도 내고 생기부 안에 내신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도 내야 이 상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구상 캠퍼스랑 명지 캠퍼스에서 각각 캠퍼스에서 실장님, 대표님 뭐 저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그동안 좀 해왔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뭐 지어낸 거 하나도 없고요. 명지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3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내신이 2.3이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돼요? 숭실에서 2.3이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돼요? 3등 정도. 와, 대박. 완전 잘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숭실에서 2.3등급 나오는 애가 막 대성에서 이제 한 3등급 나오는 애 엄마랑 초등학교 때 동창이야.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러 다 나왔으면 잘해 어때? 중학교에서 잘 봤어? 몰라. 그냥 반에서 한 3등 한대. 뭐야 자기야. 맥주 사 오늘. 이제 이런 분위기잖아요. 3등 한다 이러면. 근데 무슨 상황이냐면 이 친구가 명지에서 2.3등급이라는 얘기는 상위권이죠. 이거 만드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얘가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라 그랬더니만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예요. 이거 되게 현실성 있는 성적표죠. 이럴 확률이 우리 아들들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얘는 또 생명공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이걸 안정권으로 이제 숫자로 한번 딱 계산 때려보니까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1위가 명지대학교입니다. 왜? 최저를 못 맞춰요, 얘는. 그리고 2위가 경기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얘가 서류가 만약에 좀 괜찮다 그러면은 1순위가 종합으로 국민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최저를 안 보니까. 서류하고 내신만 보니까. 그리고 면접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동국대, 건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 이 친구한테 현실 파악을 해준 거죠. 야, 너 최저 못 맞춰서 너 병신됐어, 지금. 너 지금 2.3 되느라고 아주 그냥 용을 썼을 텐데 너 교과로 갈 거면 안정권으로 명지대밖에 못 가. 저 명지대 진짜 싫은데 저 명지고라서 이제 이런 분위기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학생들도 숭실대 싫어하죠. 가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목표 내신을 얘한테 이제 1등급을 내신을 받아라. 왜냐면은 내신이 일단 더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너한테 주력 과목이 지금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영어 내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류예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보셨을 때, 야, 너 수학이 이게 뭐냐? 학원을 네가 중3 때부터 수학 과외비랑 학원비만 얼마인데 너 월 100 들어가 지금 수학에만. 근데 수학이 4 떴다고? 더 하지 못해! 이러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비전력이야.
저 살을 3으로 올린들 돈은 더 쓰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차라리 명지 내신 수학에 더 올인을 하겠어요. 과외를 붙이더라도 그걸 더 하고. 제일 잘 나오는 게 그나마 영어 2잖아요. 그럼 이거를 너 1로 올려. 왜냐면 어차피 재수생 나중에 이제 뭐 들어오면 이게 2로 떨어질 확률도 있고 어차피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문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내신이 토탈 1.91등급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교과로 너가 최저를 맞춘다는 얘기잖니. 그러면 너는 외대도 가고 시립대도 가고 숙대도 갈 수 있단다. 종합으로 가면 아까 서류로 보고 간 거니까 뭐 여전히 지금 국민대부터 건대, 왜냐면 내신이 올랐으니까 국민대보다 더 위인 건대부터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해서 인지를 딱 시켜주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상담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생겨요. 영어 1등급 찍어야 되는구나 이번에. 이번에 모의고사 할 때 영어 할 때 자면 안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 딱 생기겠죠. 자, 그런데 대성고등학교 2학년 같은 학년입니다. 구상캠에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는 영어 그러니까 전체 내신이 2.44가 나왔어요. 대성에서. 진짜 잘하죠. 근데 얘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국어가 남자애였는데 1이 나와요. 모의고사가 수학도 또 1이 나와. 영어는 조금 뭐 약간 간과했나 보죠. 2가 나왔어요. 잘하잖아요. 그쵸? 얘 딱 보니까 어떠세요? 대성고등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1학년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 뒤에 엄마가 보이시지 않아요? 중3 때부터 수능 공부를 빡세게 시킨 거예요. 국어학원을 보낸 거지 이 엄마가. 중3 때부터.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입시는요. 고1 때 시작이 아니잖아요. 중3 때부터 수능 공부 빡세게 시키셔야 돼요. 국영수 다 마찬가지로. 중3 때부터 이제 더 이상은 막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수능 공부를 시켜야 돼요. 수능 공부. 수능에 모의고사를 훈련을 시키고 시간 내에 푸는 거, 듣기는 안 틀리게 만드는 거, 맞을 문제들을 다 맞추는 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시켜야 되는 거죠. 국어도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빡세지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숨통이라도 트이게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은 조금 쉬엄쉬엄 가고 있어. 국어까지 보내면은 안 가려고 할 거야. 이러시지만 오히려 중3하고 고1 때 거의 다 끝나요, 사실. 보내시니까 실감나지 않으세요? 고1 딱 올려보내니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 짧고 또 중간고사 보자마자 기말고사 보고 이러다 1학년 다 끝났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제 이런 모의고사를 애가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일을 찍을 리도 없을 거고 고1 모평을. 그래서 어찌됐건 이 친구는 지금 엄마가 되게 전략적이라는 게 완전히 안 봐도 보여요. 최저를 맞추죠. 컴퓨터공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교과를 맞춰서 최저를 맞춰서 숭실대 컴공 합격각입니다. 그리고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면 아까 경쟁률 내려간다 그랬죠. 여기도 합격각이죠. 최저를 맞추니까. 종합으로 가면 국민대나 숭실대까지도 다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전형들이 나오고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다가 목표 등급과 갈 수 있는 대학들을 던져주고 우리 친구하고 목표를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한 거죠. 이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같이 동행을 사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의 목표가 뭔지에 대한 숫자적인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는요. 너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엄마는 너를 믿어가 아니에요. 숫자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2.4만 찍자. 다른 거 3 찍어도 돼. 영어는 2등급 안에만 들면 돼. 앞에가 2자만 보여줘. 그냥 수학은 계속 4를 유지해. 대신에 다른 과목으로 끌어올려. 약간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무조건 공부에 게임하지 마. 수학이 4 떴으니까 4를 올려. 이거는 비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게 복잡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조언을 주시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머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려고 이제 오신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시려고. 네. 그리고 약대가 이제 정원이 늘어난 거. 이 부분은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괜찮으시죠? 요거는. 약대가 정원이 늘어나서 이제 공대 지원할 학생들한테 약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원이 저쪽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화학공학과나 뭐 생명공학이나 이쪽에서 경쟁률이나 합격 컷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나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좀 예측만 하고 있어요. 입시 전반에서. 뚜껑 열어봐야지 알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보실 건데요. 숭실은 왜 인기가 높아졌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추천 전형이 이제 우리 아들들부터 현재 고2부터예요, 사실. 현재 고2, 즉 고3 올라가는 애들. 걔네들부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고교 추천 전형의 인원이 엄청 늘었어요. 몇 명이냐면 1686명입니다. 10,000명이 늘었어요. 10,000명. 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정원이 10,000명이 된 거죠. 10,000명까지 아니었는데 10,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건 이거죠. 우리 아들들이
고3이 됐을 때 이제 원서를 쓰려고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 시즌이 딱 다가오면은 고3 1학기 때 우리 숭실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고3 담당 선생님들 진로 이제 뭐 부장 선생님들 이렇게 다 벌써 자 올해 선수들 어때? 이과는 누구야? 직윤 누구 왔어 이번에? 문과는 누구야? 이제 이렇게 선수들을 추려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죠? 아 문과는 이번에 땡땡땡 학생인데 아 얘가 모의고사가 좀 안 나옵니다. 교장 선생님. 아 그러면은 못 가지. 서울대 못 가네 또 이번에? 이과에서만 가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추천 전형이라는 건 서울대 직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건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까지 서강대, 서울교대, 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강남대, 가톨릭대, 가천대, 홍익대가 다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이 당연히 아니겠죠. 같은 학교가 아니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역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민대학교는 고교 추천 전형으로다가 386명을 뽑겠대요. 그런데 전형 방법에 100이라고 써 있는데 내신만 100% 보겠다는 겁니다. 서류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기부 안 본다는 겁니다. 면접도 안 봐요. 그냥 내신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은 재밌죠.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2장만 내려오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한테.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상위 4% 안에 드는 학생만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전교생이 고3이 300명이다 그러면은 3, 4, 10이에요. 그러면 12장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추천 전형으로 12장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3, 4, 10이니까. 그리고 문과에서 뭐 6명, 이과에서 6명이 고대 추천 전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가 되게 이 퍼센테이지를 이런 식으로 해버려갖고 되게 뜨거워졌던 상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는 일단 서류를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는 서류를 안 보는 전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겁나 빡세요. 서울대보다 더 빡세요. 탐구에서 무조건 2과목을 선택하래요. 한 과목 갖고 안 된대요. 아까 우리가 지학, 뭐 생명 이렇게 1, 1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과목 갖고 안 되고 무조건 2과목 선택해야 되고 2과목의 평균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탐구에서 결국 2과목, 국수형에서 또 2과목, 그걸 갖다가 그냥 3과목이라고 얘네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합 5 문과면, 이과면 3합 6등급을 가져와. 그럼 이과 같은 경우는 2 찍어야 돼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뭐가 하나 3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탈락이잖아요. 2, 1 이거는 겁나 빡센 거예요. 서울대보다도 빡셉니다. 서부학군에서 이 최저를 맞추려는 거의 없어요. 서울대 의예과를 붙은 애도 예전에 그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지 저게 걸려 들어갔으면은 서울대가 저런 기준이었으면 합격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빡센 뭐 이것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여기 갈 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4%, 뭐 2장, 10명 이런 제한이 없네요. 그렇다고 아무나 쓰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2개의 합이 5, 6. 그러니까 문이과에 따라서 문과는 조금 더 높고 이과는 좀 낮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애들을 추천 전형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면 만약에 300명 기준이라고 했을 때 추천서가 102장에서 136장까지 떨어질 거예요. 선수들 추려했을 때 136장의 카드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 뭐 136명까지 쓰는 거 아니잖아요. 136등까지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한 명이 여러 장 쓸 수밖에 없어요. 중복 추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복 추천의 기준이 되는 건 내신만 좋다고 하면은 그 선수는 추려지지 않을 거예요. 최저 없는 데만 써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률 확률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몇 개까지 추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내규를 걸겠죠. 엄마가 운영해야 한다고 해서 걔한테만 2장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해져야 정상이에요. 왜 걔한테, 왜 우리 아들은 내신도 되고 최저도 맞추는데 왜 한 장밖에 안 주는 거야? 어이없게? 누가 가져간 거야? 기준이 뭐예요? 교장쌤.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게 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근데 엄마가 몰라. 그러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각 학교들은 내규를 걸 겁니다. 이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들부터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발표를 하고 있는 강남권의 학교들은 내규를 벌써 발표를 했어요. 숭실고도 무조건 있을 겁니다. 중복 합격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추합이 있겠죠.
경쟁률은 낮은 데다가 중복 합격이 돼서 추합이 돌고 돌아서 이게 내 아들한테 올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신만 되고 최저만 맞춘다면. 이건 재수생이 들어올까요? 재수생이 안 들어오겠죠. 고교 추천 전형인데 0%는 아니지만 재수생보다는 재학생 위주, 특목고 애들보다는 일반고 애들, 이게 완전히 꿀이죠, 꿀. 요즘 말로 개꿀이에요, 진짜 이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걸 목표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일반고 간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종합과 교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그 겨울방학 특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비고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와 어학원의 이미지는 어떤 그림을 좀 딱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을 해보면 내신 전문학원?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의도를 했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정체성이 뭐 예를 들어 어떤 학원처럼 그 학원은 토익만 해. 그 학원 가면 토익 점수가 나온대. 그 학원은 내신도 안 해.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이주와 어학원이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입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색깔은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정말 한 7, 8년 전에는 탭스 전문 학원이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숭실고 선배들하고 탭스를 해서 750점 이상 나와서 특기자 전형으로 보냈던 전형들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논술이 강타를 해가지고 최저를 맞추는 전문학원으로 그때는 이주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국어도 최저의 전략 과목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빡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선택하세요. 국어, 영어 중에 선택하시고요. 탐구 중에 선택하셔서 논술 전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래서 논술 전형으로 이제 쾌거를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학종의 시대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생기부를 진단을 하고 누적 데이터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애들을 대학을 보냈고 학종은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을 딥입하면서 전문학원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입시가 바뀌었죠. 교과 전형으로 부등호가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내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신 기껏 맞춰봤자 최저 못 맞추면 나가리 된다 이 소린데 그럼 내신의 전략 과목은 보신 것처럼 17%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당연히 영어가 돼야 된다면 영어 전문의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문화가 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가 우리 동네가 이런 마인드가 확 깨어 있다면 탐구학원들이 막 들어서야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사탐학원은 일단은 존재하지도 않고 과탐은 몇 개 생기긴 했어요. 많지도 않지만 과탐학원이 더 생겨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내신 전문학원이 더 생겨야죠.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트렌드라기보다는 이게 전략인데 이주아가 겨울방학 때 준비한 프로그램은 바로 두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2주가 곧 1년 바로 2017년부터 20년치까지의 4년치 기출문제 총 15분을 소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8주간의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12월 마지막 주에 딱 개강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사실은 원래 이제 해마다 개원 이래로 단 한 번도 이걸 어긴 적은 없는데 연말에 저희가 사실은 방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 불사하고 왜냐면 최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8주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정을 빼고 이렇게 이제 일정이 좀 나오게 되고요. 한 장을 딱 넘기시면 구체적인 시간표와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업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레벨은 SM과 SF가 있는데 더 높은 반이 S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수업, 첫 번째 수업에서는 문법에 치중이 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업은 모의고사 실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실전 훈련이 너무 약해요. 듣기에서도 하나씩 틀리는 아이들이 생기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단어 시험 딱 보고 고사장 딱 들어가서 듣기부터 시작해서 70분간 일주일에 1회분씩 무조건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수업이 들어가는데 뭘 하느냐? 방금 시험 봤던 그 모의고사의 해제 수업을 2시간을 때려요. 그리고 그 해에 해당이 되는 단어 시험을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누적 데이터로 계속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같이 조합이 되는 A 플러스 B 수업, 일주일에 2번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어 관리가 일단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단어 시험 양이 부족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1800단어, 3000단어로 레벨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매일 단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또 진행이 됩니다. 김은재 강사님하고 진행을 한 학생들은 아마 매일마다 카톡으로 과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매일 단어가 다 그 일환이죠. 학원엔 일주일에 2번 오지만 단어 시험은 집에서 매일 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시험을 보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보고 채점을 해서 12시 자정 전까지 카톡으로 담당 선생님한테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밑에는 자체 교재 및 외부 교재가 있어서 구문과 어법 그리고 모의고사 전반적인 관리, 실전 연습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서 긴 부연 설명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최저 맞출 때 영어 또 2학년 영어 내신을 위해서도 이번 방학 때는 반드시 영어를 좀 등한시 안 하시고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추후에 대입이라든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